안녕하세요, 네, 선생님.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, 저에게는 부모님과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. 부모님은 남동생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.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서 간간히 버텨온 지도 오래되셨습니다. 그러던 중에 작년에 남동생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가족들의 갈등은 깊어만 갔는데요. 그 이후로 부모님의 얼굴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. 꼭 삶의 의욕을 모두 잃으신 것만 같았어요.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, 성실하게 살아도 고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면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 마음의 병이 깊어갔는지 이제는 따뜻한 보일러를 틀고 자는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가게 쪽방에서 주무실 부모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인데요. 부모님께서는 너는 내 인생 살라고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네가 우리 때문에 너무 애쓰면서 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마 부모님을 뒤로 하고 혼자 행복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듭니다. 이런 제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부모님 걱정은 미뤄두고 우선 제 행복만 찾으면서 살아도 되는 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자기 얘기 들어보면 행복은 물질술이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그 행복의 순위인 것처럼 자기는 지금 물질로 행복의 순위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부모님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데 나는 물질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살아서 내가 되느냐? 그러면 자기 물질을 좀 주면 되지. 이거는 나는 행복해 사는, 부모님은 행복하지 못한데 나는 행복한 거 이게 되냐? 이 말은 맞지가 않다. 부모는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나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도 되느냐? 이런 질문이라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게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면 자기는 행복하지 않는 삶이지 자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지금 자기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부모님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잘 정도고 따뜻한 방에 자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? 방이 따뜻한 거지 자기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부모님이 불행하다고 나도 불행하는 게 좋냐? 부모님이 불행하더라도 같이 행복하면 좋지만 우선 나라도 먼저 행복한 게 좋냐? 그 부모님한테 물어봐요. 둘 다 불행한 게 좋은지, 딸이라도 행복한 게 좋은지. 그럼 부모님은 딸이라도 행복한 게 좋겠다. 나도 이익이고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 길을 가지?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. 두 번째, 더 할 수 있다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행복했으면 좋겠다. 이건 좋은 일이에요.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물질은 누가 도와줄 수 있지만 행복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누가 때려서 그 사람이 불행하다 하면 그거는 매를 멈추게 내가 도와줄 수가 있고 물건을 훔쳐가서 불행하다 그러면 그건 내가 물건을 못 훔쳐가게 막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성폭행, 성추행을 내가 불행하다 하면 성추행, 성폭행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 불행하다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럼 부모님은 전에보다 재산을 좀 잃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지. 그게 불행해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. 아까 첫 번째 질문자가 남편이 문제 있는 남자는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원하는 남자는 아니에요.
그렇다고 그 남자가 나쁜 남자는 아니다. 그것처럼 지금 부모님이 사는 경제적 형편이 당장 밥을 못 먹거나 추위 때문에 밖에서 자야 되거나 당장 옷을 못 입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다만 전번보다 주식을 해가 동생이 돈을 좀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번보다 재산이 좀 줄었다. 이건 맞아요. 근데 이 세상은 늘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 늘어요?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조건의 경제가 불행해야 될 만한 건 아니다.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.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식당하고 수입하고 생활하는 조건, 그 먹고 입고 자는 조건을 필리핀에 가서 비교해 보거나 베트남에 가서 비교해 본다면 어머니가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쁠까? 그러면 어머니보다 더 나쁜 그 사람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한번 가봐요. 그 사람들 더 불행하게 살까? 괴로워하면서 살까? 이 말이에요.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행복하냐 이거야. 조건이 더 나쁜데.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거를 부모님은 불행해졌다 그러고 또 반대로 자기는 물질적으로 조금 나을 뿐이지 자기는 행복하다고 규정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. 그걸 걱정해가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한 거냐? 그건 불행한 거지. 내가 볼 때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할 때는 부모님이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자기가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관점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.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.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줬어. 너한테. 빌려주고 지난 3년간 잘 살았어. 근데 그걸 못 받게 됐어. 날렸어. 근데 오늘부터 갑자기 불행해져. 그 돈 때문이냐 이거야. 그 1억이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. 은행에 넣어놨던 주식에 넣었던 부동산을 샀던 남을 빌려줬던 없는데도 내가 잘 살았는데 그게 그냥 없어졌을 뿐이야. 그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던 게 없어졌다는 생각만 바뀐 거지 내 생활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. 근데 오늘부터 불행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빌려준 돈은 못 받아서 불행하다는 거는 그건 정신적인 문제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야. 왜? 그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줬지. 그게 없으면 못 사면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생이 더 벌려다가 날린 거 아니에요.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주식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. 근데 뭐 본인이 했던 자기 아들이 했던 한 집에 사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.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뭐 지금 식당이 그 주식에 날렸다고 식당이 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거는 어쩌면 여윳돈이든 뭐 빌렸던 그거는 돈이 날아갔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지 생활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아파트가 날아가서 이제 집을 이제 방을 어때요? 식당 방으로 옮겼다 하면 생활이 조금 좁아졌죠. 활동 공간이 좀 좁아졌다. 우리가 방이 넓은 데 살다 좁은 데 살 수도 있는 거지 뭐. 차가 좀 좋은 거 타다가 좀 나쁜 거 탔다.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. 그래서 부모님은 불행하지도 않고 부모님은 지금 잃어버린 돈 생각한다고 조금 얼굴에 웃음이 좀 안 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도와준다면 그거 동생이 잘하려다가 그래 생긴 거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. 집착을 놓으세요. 우리 다 밥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. 되게 어려우면 제가 또 뭐 길거리에 남겨야 제가 하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. 얘기.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되게 힘들면 보일러를 끄고 자세요. 그러면 되지 뭐. 그거 어렵다고. 부모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다면 자기 돈의 일부를 드리면 되지.
돈은 안 주고 혼자서 걱정하는 거, 그거는 부모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.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에요.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지. 경제적으로 도움 안 주고 걱정하는 말고 하면 뭐예요? 너가 뭐 보일러를 끄고 자든 뭐 켜고 자든 그게 부모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? 너 경제적으로 보일러 켜고 자는 대신에 남은 한 달에 100만 원에도 나한테 보내라. 이게 낫지. 그리고 자기는 지금 무슨 효녀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다시 말 아둔한 어리석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살고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내가 경제적으로 그분이 좀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좀 도와드리면 되고 너무 잃어버린 거에 집착을 한다면 이 뭐요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들이든지 유튜브를 하나 들여가 엄마 지나간 거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도 죽으면 어때요? 땅에 묻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돈 그걸 갖고 뭘 그래 오래 붙들고 있느냐고. 그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웃으면서 삽시다. 이런 게 지금 필요하지. 자기가 뭐 보일러 방에 자면서 걱정한다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. 좀 심하게 내가 말을 하면 그건 정신질환에 속한다. 자기 만족. 효녀라고 하는 자기 사로잡힘에 일어난 일이지. 효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어리석은 짓이다. 이렇게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할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오늘부터 웃고 사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도 자기가 웃음을 보여주는 게 좋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기 조금 전략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고 그 지원도 가끔 지원해야지 일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 또 의지해가 또 모든 계획이 서거든요. 그럼 자기 또 동생하고 또 갈등이 생겨요. 나는 이렇게 어렵게 벌어가 주는데 너는 또 딴 데 쓴다.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면 지원한 돈을 어디 쓰는 거는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또 갈등이 원인이 되니까. 그러니까 간섭하려면 안 주는 게 낫고 주려면 간섭을 안 해야 된다. 그래야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. 앞으로는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스님. 네.